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의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구제를 받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으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119 구조 요청, 장난전화 취급한 소방관, 솜방망이 견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뇌경색으로 쓰러진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을 장난전화로 오인한 충북소방본부 119 대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4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청주지역 일선소방서는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 의무 위반으로 A 소방위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했다.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해임, 강등, 정직, 은 중징계, 감봉견책,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나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A 소방위는 성실 의무 위반인데 그 80대 노인의 구조 요청에 대해서 이거를 장난 전화로 이제 오인을 한 겁니다. 오인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이 현재까지의 워딩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장난 전화로 오인을 해가지고 이제 출동 요청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실 의무 위반을 한 것이지 않느냐라고 해서 징계 사유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 징계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처분의 종류와 정도를 이제 의결하게 되는데, 견책 처분을 이제 의결을 했고 이제 징계 처분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책 처분은 징계 처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공식적인 이제 징계 처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견책 처분 말고 이제 불문 경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불문 경고는 징계 사유에 존재하는 것은 맞는데 공식적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 징계는 이제 견책 처분인 것이고, 견책 처분은 이제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한 견책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소적 심사 청구 등 이제 불복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한다면 사안에 따라서 이제 불문 경고 등으로 감경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으로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유 등으로 감경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징계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이 징계 처분을 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라는 것을 송달 또는 직접 교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피징계자는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를 이제 받고 나서 이제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그거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또 다시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처분에 불복한 이 소청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 성격이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소청 심사를 먼저 해야만 됩니다. 소청 심사를 먼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전체주의에 적용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돼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없고, 행정심판을 하는 것처럼 이 징계처분의 경우에도 다이렉트로 소송이 불가능하고 이제 소청심사를 먼저 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방법은 소청심사가 있고, 그 이후에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이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의 그 핵심적인 쟁점은, 나에게 한 이 견책 처분, 나에게 한 이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어떠한 점 때문에 위법성이 있는지, 어떠한 점 때문에 부당성이 있는지를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징계 사유와 징계 의결에 이르게까지의 그 판단하기 전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깨뜨리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라고 이제 크게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이제 입증, 증거가 없으면은 이제 뭐 혼자 떠드는 거에 불과하죠. 공허한 메아리죠. 그래서 그 주장 사실에 대한 이제 입증 자료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소방위는 지난 9월 6일 오후 11시 18분 뇌경색으로 쓰러져 어눌한 발음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B씨 82세의 전화를 장난 전화로 오인 무응답 처리했다. 두 차례 구조 요청에도 두 차례 했습니다. A 소방위는 구조대에 출동을 요청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7시간가량 방치되다가 다음 날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병원에서 신체 한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된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만약에 그 A 소방위가 이에 대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구조대에
출동 요청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이제 예방됐을 수도 있었죠.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접수에 따라 조사에 나선 소방당국은 상황요원의 상황 접수 및 처리 시 미흡한 미흡했다라는 거하고 점과 기본적인 친절도 부족을 확인, A 소방위를 청주 지역 일선 소방서로 전부 조치했다. 당시에 이제 그 충북 소방본부 거기에 상황실에서 이제 상황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상황 접수 및 처리 시 미흡한 점 등을 이제 징계 사유로 삼아가지고 일단은 그 관내에 일선 소방서로 이제 인사발령 조치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쳐가지고 징계 처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119 종합상황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직무 교육과 친절도 향상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119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신고자 유형별 상황 관리에 따라 발음 언어가 불분명한 노인이나 장애인, 기타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국민, 이 경우에는 아주 유아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외국인, 국민이 외국인이었다가 뭐 귀화한 국민이 신고했을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 청취해야 한다. 신고 내용을 그러니까 어쨌든 매뉴얼에 좀 부주의한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그에 따른 결과는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신체 한쪽 부분 신경이 모두 마비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죠. 신고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땐 출동 지령에 필요한 최소 정보 사항만 신고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상황을 확인해야 된다. 확인해야 한다.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 출동이 원칙이다. 그래서 접수되면 일단 접수 자체가 안 했다는 얘기죠. 이 A 소방이가 상황요원의 상황 접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처리는 일단 구조대 출동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상황요원의 직무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출동 지시 요청을 해버리면 접수된 신고는 사안을 불문 출동이 원칙이다. 이후에는 이제 구조도가 출동해서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구조할 사안이면 구조하고 뭐 장난이면 뭐 장난일 수도 있는 거니까 상황 종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상황 접수하고 이 처리하는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미흡하다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대가는 좀 크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 상황 접수를 잘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 상황 접수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상황 접수하는 것이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야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액션이 남아 있는 건데 액션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안 돼버리면 이제 액션 자체가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언론 보도처럼 이제 발생하는 거죠. 네, 오늘은 소방공무원의 그 징계 처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로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